아들이나 딸이나 다 마찬가지. 어려운 건 요때 마찬가지예요. 쉬운 애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쉬운 애 하나도 없어요. 변하는 것만 좀 설명하고 나머지는 그냥 대답을 하면 되겠구나. 거울 한번 보여드릴까요? 거울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거울 보면은 더 이상해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아유, 토토님 반갑습니다. 네, 희분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지금은 한국진로진학정보원의 신동훈 이사님. 종합전형이 이렇게 대중화가 되면서 하루라도 학생이 잘못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은 대학 입시에서 실패하는 걸로 생각할 정도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간이 작아졌어요. 예를 들어 중간고사에서 약간 잘못 써가지고서 6점짜리 중에서 2점을 감점시켰는데 그걸 가지고서 그냥 학부모들과 계속 와가지고서 이 정도도 정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뭐 기말고사에서 하나 더 맞춰가지고서 7, 8점 더 맞으면 끝나는 일인데도 이제 그렇게 한다든지 경시대 공지를 좀 너무 늦게 했다고 해가지고서 또 아니면 경시대를 갖다가 연기시켰다고 해서 아니면은 내가 경시대 준비를 하나도 못했는데 바로 이렇게 경시대를 보면 어쩌냐 모든 거를 다 막 그냥 완벽하게 해서 자기가 목표한 대학에 딱 합격하는 거를 너무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학 입시가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변수가 많다는 일단 경쟁, 남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문제. 자신도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한다 하더라도 진짜 싸울 때는 완전히 처음 보는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애가 얼마나 강한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냥 대충 이런 애들이 올 것이야 라고 생각했다가 강한 애들이 많이 오게 되면 내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또 내가 이제 준비가 굉장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도 나쁘고 경시대 성적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쟁하는 상대들이 지원한 다른 친구들이 좀 약하면 합격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운에 따라 가지고서 최소한 원점수 10점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400점이다 하면은 뭐 서울대 공대 합격하는데 390점이면은 이거 뭐 한양대 공대도 뭐 떨어질 정도로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 제도 자체는 굉장히 변수가 많다. 나만 정교하게 한다고 해가지고서 나 혼자만 긴장하고 있는 거고 나 혼자만 너무 힘이 들어가가지고서 뭔가 내 실력을 갖다 발휘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뭐가 잘못되게 되면은 트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고 또 부모하고 또 학생하고 사이가 너무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서 어머니가 너무 또 이제 크게 걱정하니까 아이는 그 책임감이라든지 또 죄의식 때문에 뭐 어떤 경우는 가출하는 학생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대학 입시는 진짜 야전에서 실제로 싸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학부모가 개입할 수 없는 어떻게 뭐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뭐 수능 전날 애 대신 자줄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닌 거고 뭐 그런 거 아니냐. 대신에 외유내강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가면서 안으로 좀 강해지면서 바깥으로는 좀 유하게 이렇게 입시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또 그런 아이들을 대학에서 좋아해요. 근데 또, 그게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를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힘을 안 줘도 되는데 자꾸 힘을 줘요. 같이 학교 다니잖아요, 부모들. 그냥 운전사는 학생이지 왜 그냥 교수가 그렇게 자꾸 메이크를 조마조마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아이를 믿어야 되거든. 운전사를 믿어야지. 운전사는 학생이다. 운전사 학생은 지 맘대로 하는 거지. 뭐 제 속도 내고 싶으면 속도 내는 거고 뭐 그냥 저 스톱 시켜놓고서 잠자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졸리면은. 도수석에 타지 말까봐요. 그러니까 안 타는 게 제일 좋죠. 지 맘대로 하라고 하는 게 제일 좋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졸업하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좌절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행복을 겪기도 하고 또 자기 반에 30명이 있으면은 그 30명 중에서 몇 명은 굉장히 잘 됐고 몇 명은 막 너무 안 됐고 뭐 그런 걸 또 지가 목도를 교실 속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떤 애는 또 막 키가 다치는 것도 보고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생각이 커지게 되고 또 단단하게 지게 되고 더 야무러지는데 그런 거를 갖다가 믿어야죠. 이 관점은 되게 새겨들어야 할 관점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7살하고 고등학교 3년 졸업하는 시점 그 20살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나잖아요. 이 3년 사이에 엄청난 성장이 있다. 그 성장을 학부모들은 절대 느끼지는 못하는 거죠.
아이들은 아침 생각하고 점심 생각하고 저녁 생각이 달라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오늘은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야지. 근데 수학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 때 영어 공부하는 거고, 엄마는 수학 공부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수학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벌써 영어 공부로 달라졌고, 영어 공부도 안 되니까 또 국어 공부로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학생의 생각이라든지 행동은 계속 매 순간 바뀌고 있는데, 어머니는 말 한마디 가지고서 학생을 믿는다고. 그러다 보면은 늘 학생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수학 공부를 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는 왜 갑자기 국어 공부를 하는 거야? 아니면은 오늘 저녁에 일찍 와가지고서 일찍 자고서 내일 새벽에 일찍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갔다가 밤 10시, 12시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화가 나고 말이지. 이놈 새끼 또 말 안 듣는다. 약속 안 지킨다. 뭐 그러면 또 바뀐다. 막 이러면서 그걸 이해를 못 하는데,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이해를 해줘야 된다. 부모가 생각하는 당장의 방향이나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걔들 나름대로의 이유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한다 이거죠. 17살에서부터 20살까지는 아들이나 딸이나 다 마찬가지. 어려운 건 이때 마찬가지예요. 쉬운 애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쉬운 애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뭐 나이가 30살, 뭐 40살 돼서도 사람 사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어렸을 때도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 말씀 드려야 되고, 또 서클에서는 선배님들 말씀 드려야 되고, 학급에서는 또 이제 담임 선생님 말씀 드려야 되고,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고, 자기 때문에 피해를 준다든지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이 모든 게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큰 과업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학생의 하루 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거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학원 숙제도 해야 되고, 또 수업 시간에 문제 제대로 풀어도 선생님한테 혼나게 되고, 또 이제 친구들한테 굉장히 또 자존심 상해가지고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주셔가면서 아이가 크게 삐뚤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목표를 갖다가 좀 멀리 놔두고 천천히 몰고 가면, 앞에서 끌지 말고 뒤에서 살살 유도를 하면서 멀리 있는 목표를 향해서 가면